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대왕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가 대한연대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신영복을 존경하세요라는 이런 책을 집필하신 김유진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신영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신영복은 그 통역단 사건으로 한 20년, 20일 정도 그 옥생활을 하고 이제 무기징역 했다가 출소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통역단 사건은 대체 뭡니까? 통일혁명단 사건은 네. 60년대 대한민국 최대 공안 사건이에요. 운동권들은 조직을 네. 어떻게 건설하는 이게 수령님 지침이에요. 김일성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바에 의하면 남노당이 있었잖아요. 네, 남노당. 이 있었는데 남노당이 사삼을 할 때 너무 과격한 투쟁을 하면서 거의 조직이 와해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정당을 만들지 말고 지하의 혁명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직의 몸을 숨기고 전위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전위 정당을 만들어라는 지침에 따라서 북한의 지시.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남한에서 만든 정당이에요. 네. 거기에 김진락, 김종태 이분들이 김종태가 아주 주역이었고 그 김진락이 청맥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신용복을 포섭해요. 이게 이제 적발이 되거든요. 국정원에서 적발이 되고 되게 큰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우리 이제 좌파들은 다 모든 사건은 다 공안 사건 다 조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작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 좌파들도 얘기를 못해. 절대로 좌우가 공이 조작이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 이유는 이게 국정원이 되게 멋진데요. 이 통역당을 잡고 난 다음에 발표를 안 했어요. 와, 발표를 안 했어. 검거 발표를 안 하고 그 집을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 거기 북한의 암호문이 나온 거예요. 네네, 암호문. 언제 잠수함으로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와.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는데 검거했다는 말이 안 나갔으니까 북한은 검거된지 모르고 잠수함을 보냈어요. 구조하러 보냈구나. 보냈어요. 김종태를 구하려고 보낸 예, 거죠. 그거를 국정원이 일망타진한 도가내든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야, 간첩선을 보냈어. 야, 간첩선이면은 옛날에 간첩 신고가 1억 원이고 간첩선은 10억 원. 그렇죠. 대단한 건데 그걸 그걸 이제 Z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이 구하러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남한에 있는 좌파들이 이거 조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김종태가 사형당하고 김종태 사형당했는데 사형당한 이후에 김종태 거리가 있어요. 북한에 가면 김종태 대학도 있고요. 맞아. 공장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 교과서에도 나와요. 교과서에 나와. 통일혁명당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남한 사람들에게 이 좌파들이 조작이라고 말을 못하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었다면 그 간첩선을 잘 씻어가지고 북으로 보내줬을 거야 아마. 그리고 그 잡힌 사람도 같이 다 보내줬을 거라고. 잘 씻어서. 남한 물을 자본주의 물을 빼야 되니까. 근데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야, 그 신영복 불운이래. 어쨌든 그 신영복에서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 형을 살잖아요. 그런데 전향서를 썼나요? 전향서를 쓰고 나왔어요. 전향서를 쓰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향서를 썼으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이 또 하는 얘기예요. 신영복 전향서를 썼으니까 좌파가 아니다, 간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말지에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향서를 쓴 건 통역당의 지침이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사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감옥에 갇혀있지 말고. 그래서 나는 전향서를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향은 전향이 아닌 거지. 와, 소름이다.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인터뷰를 막 하고 다녀요. 그럼 다시 가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우리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많이 쓰던 말인데 그 말이 알고 보니까 이 주체사상의 기본 정신이라면서. 주체사상이 철학적 원리, 사회 역사적 원리, 지도의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철학적 원리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가 철학적 원리고요. 사회 역사적 원리가 투쟁하는 민중이 역사를 바꾼다예요. 그게 이제 촛불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사회 역사적 원리인 거고요. 지도의 원리가 그런데 그렇게 모여있는 대중은 훌륭한 지도를 결합했을 때만 힘을 받는데 그 훌륭한 지도자가 바로 수령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상태가. 진짜? 주체사를 공부했을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 이번에 이제 신영복 이 책이 갑자기 이제 화제가 되는 이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맞아요. 신영복을 존경한다. 맞아요. 이 말을 했기 때문인데 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그 당시 발언 한번 볼게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서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우리들의 우정이 강원도의 추위 속에서 더욱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신영복을 그냥 뭐 문화 뭐 작가 이런 걸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상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수상하긴 해요. 네. 그리고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의 역사가 사실은 대한민국 현대사 역사랑 되게 닮아 있는데 네. 통역당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무기징역을 받지만 20년 만에 출소를 하잖아요. 네. 전향서, 위장 전향서를 쓰고 출소하잖아요. 네. 출소한 이후에 상품이 되는 거예요.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네. 상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소주도 처음처럼이 되고 그 오만대 신영복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신영복 글이. 근데 이 사람들이 신영복이 전직 주사파였는지도 모르고 또 이 신영복의 사상을 잘 몰라요. 근데 네. 마치 좌파들이 멋진 말을 막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잖아요. 아, 우리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뭐 대통령 우리가 내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딱히 또 이렇게 재수는 없지만 틀린 말 같지도 않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아리까리하게 모호하게 윤색을 해가지고 그 좀 사람들을 홀려놓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좌파들하고 딱 맞아떨어지고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얘기 잘 들어보면은 뭐 되게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그냥 뭐 흥보놀보 같은 얘기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런 거고 좌파들은 또 김일성 수령을 존경한다 그러면 누가 저 또라이라 그러잖아요. 또 또라이니 이러잖아요. 근데 신영복을 존경해 그럼 있어 보이잖아요. 약간 좀 그렇게 해서 약간 좌파들의 물타기 하면서 여기에 쓴 글에는 어떤 게 있냐면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 분명히 있었죠.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종북 운동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막 지금 섞여가지고 섞였지. 그게 문제지. 그것을 믹스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 그래서 종북주의자들이 민주화라는 탈을 쓰고 그렇죠. 위장.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게 하는 데 있어 신영복의 공이 혁혁하고 그 역할을 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신영복을 잘 아느냐 뭐 댓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정체를 밝혔는데 이분이 그 김유진 대표님이 참고로 10만 간첩을 이끌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죠? 그렇잖아. 아, 제가 이끌었어요? 이제 그 우리 문재인 때문에 귀순하신 건가요? 아니요, 3대 세습. 3대 세습. 저는 3대 세습을 딱 이제 제가 그때 민노총에서 일할 때였는데요. 민노총. 그때 이제 통일운동 강사가 이제 그 주사파 좌파 운동 진영에서 최고의 네. 통일운동 일당 강사는 민경호였어요, 항상. 왜냐면 다른 좌파들을 와가지고 뭐 수령님이라고 말 안 하지만 뭐 조국통일 원전으로 갑시다 막 이런 얘기하면 다 하나만 한 소리야. 근데 네. 민경호는 좀 있어 보이게 말해. 네, 뭐라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럼 좀 말이 되는 것 같다. 저런 말이 왜 이렇게 좀 약간 사람 홀리게 하는 좀 약간 좌파야 민경호도 그런 말을 좀 해요. 근데 민경호 선배가 이제 강의를 왔거든요. 네. 강의를 쭉 듣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네.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난 또 질문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3대 세습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굉장히 간절한 눈빛으로 3대 세습을 간다면 이건 사기다. 나는 정말 20년 동안 사기당한 거다 싶어가지고 근데 민경호 대표님 너무 슬픈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순간에 둘이 그냥 마음이 맞은 거죠. 아, 우리가 사기당했구나. 얘네들은 우리한테 했던 뭐야 수령론 이렇게 보잖아요. 사실은 이제 수령론 정도를 공부한 주사파는 주사파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찐 주사파. 저 같은 주사파. 수령론을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 수령의 자질, 수령의 뭐 역사적 의미 그런 게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너 김일성에서 김정일은 왜 오케이 했어 그랬냐면 주체 사상에 대하여라는 네. 그 노작 우리끼리 이제 논문인데 노작이라고 부르는데 그 노작이 김정일이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이 그 당시에 네. 막 상일 운동을 하고 뭐 조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그 모든 사상을 김정일이 체계화하고 정리했다. 그러니까 김정일은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 이 사람은 우연히 아들일 뿐이지 훌륭한가 보다 이랬거든요. 네. 김정은은 뭔데? 아니 스위스에서 공부하다가 외화 돈도 없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살을 이따 받겠지 내가 20몇 살 먹은 애가 뭘 했다고 갑자기 수령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는데 저는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들과는 뭘 할 수 없겠다. 이제 끝내야 되겠다 해서 정말 끝냈는데 더 웃긴 거는 그때
주사파 선배들 있잖아요. 네. 내가 같이 술을 먹으면서 야 너는 3대 세습을 보고도 북한을 지지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보고 공부 좀 다시 하라고. 왜? 너가 공부를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계승과 혁신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부 안 하는 애 됐어요. 제가 나름 주체상 강의하고 다니던 애인데. 그 페미 애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공부해라는 말을 겁나 많이 해. 맞아요. 왜? 근데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이 책은 좌파의 언어로 썼어요. 아 좌파요. 제가 요즘 최근에 그 우리 또 김우겸님의 김우겸. 청담동 또 게이트. 김유겸의 흑석 게이트와 그리고 이제 장경태의 전등 게이트가 있죠. 네, 정말 그 청담동 사건에서 우리 첼리스트의 또 조명 게이트. 예. 첼리스트의 고백. 나 거짓말했다. 사실 네. 내가 남자친구한테 바람핀 거 숨기려고 했다. 이런 네. 고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이면 내가 아무리 지금 제가 막 수령님을 존경하는 주사파라고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김우겸 똥팔 한대 쪽팔리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막 하시는 그 파리국 뭐 이런데 뭐 또 저참사 애들 그런 애들 보면은 첼리스트가 검찰의 압력에 못 이겨서 거짓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 느낀 건데 좌파를 설득할 때는 팩트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얘네들은 팩트를 얘기해 주면은 그거는 다 조작이고 다 뭐 탄압이고 압력 외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 그러면 항상 사실 넘어 진실을 보세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왜 냈냐면 그래 사실 넘어 진실을 보자. 진실은 이거야. 근데 니네들은 정상적인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좌파의 말로 설득해 줄게. 좌파의 말로 이걸 좀 읽어볼래? 니네 민주주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사실 좀 쓰고 싶어서 너무 멋있습니다. 좌파의 감성. 네. 감성으로. 대학에 갔는데 선배들이 맨날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외세에 의해서 잘못을 했던 나라고 독립은 됐지만 아직도 친일파가 정권을 잡은 나라고. 근데 그때 이분이 신영복의 글을 읽으면서 그렇죠. 마음을 다 잡았다고 합니다. 야, 왜냐하면은 진짜. 제 91학번이거든요. 네. 근데 91년도에는 소비에트가 붕괴된 해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사회주의가 몰라 그랬으면 네. 사회주의자도 사회주의를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91학번인데 사회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 해. 신기하네요. 첼로녀가 무너지면 첼로녀를 버려야 되는데 그때부터 첼로를 켜는 거야. 그냥. 사회주의가 무너졌는데 사회주의자. 와. 맞아요. 대단해. 근데 이게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더니 그때는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막 좌우가 막 대립을 할 때니까 정권이 한국 현대사를 시험도 안 받고 학력고사에 내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 현대사를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대학에 가서 배운 게 다예요. 근데 대학에 갔더니 막 해방전후사의 인식 주지 뭐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주지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심지어 어떻게 돼 있냐면 유교는 북침이라고까지 돼 있어요. 그거를 보고 역사를 배우니까 한국이 식민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 오연호 지금 오마이뉴스. 오연호가 발로 쓴 식민지 아들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게 항상 그 커리큘럼이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를 봐. 네. 그래서 한국이 이런가? 근데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할 때쯤 식민지 아들에게 딱 줘요. 네.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미군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강간하고 때리고 이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자극적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미국 이 새끼 죽여야 되겠다. 그 어린 마음에. 근데 너무 웃기고 우리 엄마가 그 책을 보고 오더니 내가 집에 꽂아놔니 우리 엄마한테 약간 좀 활자 정도 있어 아무나 막 보세요. 근데 그 책을 보더니 나한테 오더니 난 20대 애들이 왜 운동권이 되는데 이해가 될 것 같다. 야 미국 나쁘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 이게 사람이 감성적으로 와. 생각해 보세요. 현미 교수님 맨날 하루에 막 세미나를 하면서 매일 어떤 애가 어떻게 성폭행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금이 91년. 예, 케네스 마클 걔 윤금이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책으로만 보던 일이 벌어졌고 그 당시에 무슨 또 영화가 나냐면 음마는 오지 않는다. 엄마. 그것도 미군이 성폭행하는 영화였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다 미군한테 매일매일 성폭행 당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라는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운동권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막 그 뭐 미군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참 이런 말이 먹힌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모순 있잖아. 실제 눈에 보는 거랑 현실과의 모순을 이 신형복으로 극복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를 네네. 들면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인해서 변해간다.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편안함을 경계하고 이거 말 좀 해주세요. 우직한 어리석음 이거 제가 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방금 이제 트림 하신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세상을 불편하게 합니다. 창피하게 내가 일부러 냄새도 안 피우고 아닙니다. 저렇게. 전 냄새는 신경 안 씁니다. 소리만 반응합니다. 네. 해외여행이 매국적 행위라고 생각해서 공장에서 신발을 돌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보내놓고 신영복은 세계를 여행했다는 거지. 미녀가 좌파하긴 어렵다. 근데 니네 스포츠센터 회원이지? 저희 엄마는 이제 우리 운동부는 스포츠센터라고 하시거든요. 계속 회의할 거 아니면 수련회 가지 말자. 50대 선배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너나의 회의. 한동훈 장관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한동훈 얘기 좀 해야 되잖아요. 좋아, 한동훈 코인. 좌파의 저주 아세요? 좌파가 어느 나라를 빨면 그 나라가 망해요.